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기본서 강독 강의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할 것은 이제 뭐냐면 역교론이죠. 역교론. 역교론이고 사전 공지한 것처럼 파란 책 부분을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 부분을 할 거야. 그래서 메인은 이 녹색 책으로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없는 내용들이 파란 책으로 이렇게 이게 보충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파란 책, 녹색 책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요거 녹색 책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남색 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남색 책도 마치면 남색 책 메인하고 없는 내용을 이제 파란 책에서 이제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파란 책 부분, 그러니까 남색 책과 녹색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 나머지 파란 책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나서 갈색 책, 그 다음에 검은 책, 평가책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발췌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정이 됐고 역도론 같은 경우에 나온 부분만 나와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발췌도 하고 나오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그 점 이제 어,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그 파란 책하고 이제 녹색 책 지금 할 게 이제 역사 교수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거거든요. 남색 책 역사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전에는 남색 책이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엔 남색 책보다는 녹색 책 비중이 되게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의 60, 70%가 거의 녹색 책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남색 책, 갈색 책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녹색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암기하기 좋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즘에 여기에서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그 강독하기 전에 먼저 볼 게 뭐냐면 지금까지 녹색 책에 나왔던 기출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역교훈 같은 경우에는 나온 데서 거의 대부분 나와요. 거의 10문제 중에 8, 9문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항상 번역해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역교훈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강의를 제가 이제 중후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충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이 첨부 자료를 다운받아 보세요. 자, 지금 공유 중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해서 미러링 해갖고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네. 자, 화면 미러링 됐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 교육의 목적과 목표 내용이 있는데, 음, 자,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21년도까지의 기출 주제들만 빈도별로 모아놨어. 예, 그래서 이제 제 빈도가 많은 게 이 콜단 파인즈의 목표 분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객관식 때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주관식 때는 거의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목표 설정인데 예, 교수학습 목표 설정 부분은 시험 문제에 지도안과 관련돼 갖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암기보다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교육 목적 그 가치와 관련돼서 교훈의 역사라든지 민족 공동체의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이제 역사 의식 같은 거 관련돼 나왔죠. 그리고 올해 나온 게 류진의 역사 의식 유형이에요. 여기 한 번에 있는데 이건 예전에 작년판 이제 가서 쓰는데 올해는 나왔어. 두 번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뭐 정통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예, 적용적 유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의 내용 구성의 요소 중에 보통 이제 녹색책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제껴두고 이론과 사실은 제껴두고 개념과 일반화가 많이 나왔어요. 예. 특히 이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외연, 속성, 내포, 예, 사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거꾸로 썼네요. 예. 이게 사례고 이게 속성이죠. 자, 그래서 사례 속성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았고 이 개념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개념학습하고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못하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화는 이제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 내용 조직 부분을 보면 여기 자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5번이 나왔고 요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한도가 안 나왔는데 요거는 채점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도구의 중요성, 그 다음에 본질적 중요성, 또 밑에 있는 과거의 가치, 현재 가치.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방구사 뭐 이런 것들 간지역적 접근 방법 이게 다 오리엔탈리즘하고 이제 비판 차원에서 관련돼서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성과 관련돼 갖고 내용 조직 원칙 중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중에 환경학대법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이 나선형 교육과정은 이제 역사과에 쓰이지 않고 일반 사회에 쓰였기 때문에 제거해두고요. 이건 예전에 이제 공통사회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거고 환경학대법 그 부분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열성의 그 내용 중에 원칙 중에 통합성 부분도 많이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역사교육 교재를 볼게요. 여기 보면 사료가 있는데 사료와 관련돼서 많이 나왔던 건 이제 6번이 나왔고 이 사료는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교수학습 방법 중에 사료학습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지도 나왔죠. 예. 그 역사 지도의 기능과 형태 세 가지 유형 있죠. 그리고 지도와 역사 지도의 비교 내용 있고 그다음 교과서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교과서에 비판점이 많이 나왔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교과서 편찬 방법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도 이게 최근에 뭐 나온 게 3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 관련돼서 국사교과서 이 정도 나왔고 교과서 자체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때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고 자, 하여튼 연표인데 연표도 한동안 안 나왔죠. 그러다가 요번에 냈어. 배경표와 관련돼 갖고 네. 자,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은 이제 유의점 이런 거 관련해서 2번 나왔고 향토사도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이건 2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조직과 관련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항상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장점, 단점,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꼭 암기해 두셔야 돼. 네. 그래서 장점 쓰시오, 단점 쓰시오, 유의점 쓰시오,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게 주제 중심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주제 중심 부분. 예. 여기 이제 이게 수정된 이전의 부분을 제가 올려놨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년대기법 간지역적 접근 방법 최근에 나왔죠. 예. 그리고 분야사 문화권적인 방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와 관련된 거죠. 교수학습 방법. 이것도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자주 많이 나온 것이 비교학습이에요. 비교학습. 그래서 이 비교학습은 남색책 있죠. 남색책. 네, 남색책이 그 유추와 연결돼 갖고 항상 유추 안 나오면 비교학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학습 중에 이제 유의점 부분, 이 부분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수업도 최근에 좀 사회과 융합 수업과 관련돼 갖고 많이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탐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수업 모형하고 적용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탐구 수업도 좀 파악을 해두시는데 탐구 수업은 그 녹색책이 없고 파란책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극화 수업. 역사과의 어떤 특징적인 수업 방법이죠. 그래서 뭐 단계 특징, 유형의 특징 같은 거, 간접익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극화 수업에서 역사적 사고 육속 방법 등등 있는데 자, 요 극화 수업은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극화 수업도 역할극이라고 하죠. 요거 파악을 해주시고요. 인문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징, 유의점, 뭐 이런 것들 사료학습은 이제 사료 탐구지, 사료 단계라든지 아까 사료 그 자료와 관련된 역사학습 자료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 문답학습은 질문의 유형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스의 질문의 유형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수학적 질문, 인지적 기억 질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것은 문답학습은 요건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이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고 그다음 주제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목, 주제 요소 설정, 선정 이런 것들, 유의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글쓰기 수업 나왔죠. 그래서 글쓰기 수업의 어떤 그 평가 요소라든지 글쓰기 수업 종류와 주체, 수행평가 관련되었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이번에 나온 수행평가 하나였던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여기 1회라고 있지만 2회예요. 2회. 제가 이거 전 단계 그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요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토론시 학습 같은 거는 한 두세 번 나왔고 토의 학습과 함께 그리고 교실의 대화 구조인데 이거는 파란 책하고 노란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을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나온 게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예, 요거 한 두 번 나왔어요. 1회 나왔는데 지금 두 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외에는 그냥 자잘한 거야. 그리고 최근에 한번 또 특징이 뭐냐면 평가 부분이 문제가 좀 한 문제씩 내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안 냈는데 그래서 평가 부분 관련된 것은 그 녹색책 뒤에 보면 평가장 그 장이 있어요. 평가 관련된 그 부분을 강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평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책에 그 있는데 그 평가책 안에 있는 그 중에 기출 관련된 포트폴리오 관련된 요 부분들 좀 약간 발췌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기출이 어떤 것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녹색책 강독에 들어가기 전에 녹색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순서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자, 녹색책은 남색책과 달리 딱딱 떨어지는 부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적, 그다음 내용 성정, 내용 조직, 교수학습 평가 이런 식으로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강독을 하면서 이게 왜 이 부분에 들어가는가를 파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색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냐 구조도 도식도를 만들었어요. 교수학습 평가 도식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별칭의 교수학습 항해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녹색책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도식도를 이렇게 쭉 만들었거든요. 보이시죠?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먼저 역사 수업을 하려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목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거예요. 네. 목적. 근데 이에 반해 목표는 이 목적보다 이제 뭐 구체적인 거죠. 요거는. 자, 이 목적은, 역사교육 목적은 크게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이렇게 있어요.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자, 여기서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에서 요구하는 가치야. 그 자체로서.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거냐? 내재적 가치. 대표적인 게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의 양성이죠.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제가 악필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 양해 좀 해주세요. 아무 잘 쓰려도 원래 자체가 악필해가지고 사고력과 역사의식.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역사의식과 관련된 거죠. 요게. 역사 사고력도 이제 역사 사고력 하위범주와 관련돼 갖고 남색책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외재적 가치는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자, 민족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고취한 형식,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녹색 책에는 유산의 전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교양호스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음,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이렇게 하고 내재적 가치는 역사학과 역사 교육에서 요구하는 거고 외재적 가치는 어떤 사회, 민족, 국가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설정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설정했어. 추상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 다 설정하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목표가 필요하죠. 이 목표에는 여러 목표가 있어요. 예, 그 위기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 학력 목표, 국가 목표 등등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고 어떤 거 나오냐면 수학 목표가 나와요. 제일 그 뭐냐 교사가 설정하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지도안이 주어지고 수학 목표를 이제 설정해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나오지 않고 최근에는 수학 목표 중에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자,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영역별 목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지식 측면, 지식 이해 측면, 기능 측면,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 이해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별 목표의 예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녹색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녹색책 강조할 때 보일 텐데 요거는 이제 예문을 보고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는 지도안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고 쓰셔야 돼. 네, 요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쓰셔야 되고 자 이건 연습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성정 들어가기 전에 역사 내용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책 기준에 보면 역사 지식, 역사 사고, 역사 태도 있는데 어, 역사적 사고니 역사적 태도니 하는 것들은 갖다 버리세요. 어차피 그 탐구 방법이나 이런 것도 탐구 학습 방법에 있으니까 그냥 역사적 지식만 보시면 돼요. 이 구성 요소 중에. 자, 그럼 역사적 지식 중에 그 구성 요소 중에 역사적 구성 요소에 뭘 봐야 되냐? 주로 볼 것이 뭐냐면 개념과 일반화 이 두 가지를 꼭 보세요. 개념과 일반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요 개념은 또 이제 아까 개념학습과 연결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목표가 설정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목표에 따라서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 선정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내용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녹색책 기준을 보면 학문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요 중에 이제 학문적 측면이 되게 강조되는데, 자, 학문적 측면은 네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도구적 중요성, 그다음 본질적 중요성, 그다음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히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이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기출 문제 나올 때 학사 측면과 사회적 측면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긴 했어요. 2차 기출에. 그래서 학사 측면은 이제 그 학습자의 자체 동기, 흥미 유발, 이거 그 당시 학습자 인지 발달 이런 걸 바탕으로 했고요. 사회적 측면은 이제 그 국가사회적 요구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받아들여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이건 나중에 강독할 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학문적 측면, 학습자 측면, 사회적 측면을 종합을 해갖고 역사교육의 내용 선정 기준이 반영되고 그리고 이때 6차, 7차 교육 과정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 균형성 이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성, 타당성, 그 다음에
지속성, 적용성,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절절성, 적절성, 그 다음에 균형성.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 균형성도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선정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내용 조직이죠. 내용 조직. 네. 내용 조직이 뭐냐면 이제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내용 선정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조직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 조직 원칙, 유형 등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요 내용 조직을 할 때 제일 상위 그 기준은 뭘까요?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가르칠 때 항상 뭐에 입각해서 해야 되냐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거야. 교육과정.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내용을 재조직하거나 교과서도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고 그 교사가 수업 내용을 재조직하고 이렇게 재조직하는 거야. 예. 그리고 뭐 교사가 이제 교과서 무시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자기가 조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하냐? 이 원칙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많이 들어볼 것들이 나와요. 계속성의 원칙, 계열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열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애들 수준에 맞게 이제 가르치는 게 계열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종족 조직이라고 하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계열성 부분이. 그리고 예전에 한 문제 나온 게 이제 옆에 과목들을 고려해서 쓰는 행적 조직, 통합성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 자, 그러면 계열성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색 기준 보면 역사의 고유성과 포괄고칙적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 내용 체계에서 이제 학습 목표 절차 조직, 나서용 교과정, 환경학대법, 학급고 급별 조직, 내용 차이 조직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환경학대법과 관련된 거예요. 이 환경학대법이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에 반영이 됐어요. 여기에 되게 이제 이 환경학대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측면에서 그래. 왜냐하면 환경학대법은 그 영역 고유 인지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삐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교급별 조직 방법이라든지 내용 차이 조직법 방법 있죠.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이제 현행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근현대사를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정근대, 물론 근현대도 같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 차이를 좀 둬서 계열성 확보하려는 측면이 강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처럼 계열성 확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용 차이를 통해서 계열성을 좀 확보하려겠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나성인 교육과정인데 나성인 교육과정은 역사과가 아니라 이제 일사과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도 그 예전에 통합사회적인 문제가 함수 문제 있었어요. 그때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문제야. 99년도인가 98년도에 나왔고 이것도 뭐 역사과 단독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일사지리 역사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환경학대법 그 다음에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의 원칙 같은 것들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 그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원칙이 교과서 단계죠. 내용자 그 조직의 두 번째 단계가 교과서 내용 조직인데, 자, 교과서 내용 조직은 아까 교육 과정의 바탕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용 구성 방법 기준 보면 설명형, 학습형, 이야기형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이제 그 설명형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예, 요 부분이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야. 설명형 부분이. 예,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게 09년 기출문제 났어요. 설명, 학습형, 이야기형 나오고
관련된 설명 부분이 나왔고, 이게 공부력 기출문제 나왔고, 교과서 단계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인데, 이 수업 내용 조직 마지막 그 내용 조직 누가 하냐면 교사가 하는 거예요. 이 수업 내용 조직은 어디가 연결돼 있냐? 여기 수업 설계가 연결돼 있어요. 수업 설계. 수업 설계라는 말은 기출 예문에서 많이 들어오죠. 예,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주체로 하는 것이 수업 설계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사례 예문으로서 교실의 대화 구조도 이 수업 설계 일종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한 거고요. 예, 그래서 수업 설계라는 개념 자체를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업 내용 조직, 교사가 중심한 수업 내용 조직에서 그 녹색책에서 세 가지 예문을 줬어요. 유형을 예시로 들었죠. 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단원 구성 요소 및 학습 활동의 차별 구성 유측면에서 볼 수 있고, 자 인식 범위의 이해 수준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사례 중심 유형에서 볼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강구가 뜨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어떤 거냐? 예전에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의 유형이죠. 이거는 주제학습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주제학습.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나왔다고 해서 뭐 뒤에 이제 단원 구성 요소와 학습활동 차별 구성이나 사례 중심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1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요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조직 끝났어. 그러면 역사과 내용 조직 끝나면 내용 조직 방법으로 와요. 내용 조직 방법은 뭐냐면, 자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했으면 그러면 이걸 조직한 내용을 무슨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예, 중요하죠. 자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야.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연대기 방법 있고 연연대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중심 방법, 뭐 분절법, 시대사 등등 있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공부할 때는 암기하실 때는 항상 장점, 유의점, 단점,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화교재나 기본강의 교재에 정리표를 올려놨거든요. 정리해갖고.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예, 이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수업 내용 조직을 했어. 예, 수업 내용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뭐죠?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야. 교수학습 아니 수업 내용 조직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죠. 예. 그래서 수업 내용 조직 방법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인데, 교수학습 방법은 질문 뭐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내용 선정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이 학습자를 어떻게 이제 가르치는 거야? 학습 내용을. 응. 마지막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업 설계와 수업 모형이 있어요. 수업 모형은 아까 얘기한 저 누가 하냐 이거는 교사가 하는 거죠. 교사가 하는 거고 실제 수업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예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체가 단독 문제는 좀 안 나온 것 같고, 자, 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수업 모형이에요. 수업 모형은 뭐냐면 이거는 교육학자나 역사 교육학자들이 그 어떤 이제 수업 상황을 보고 이론적으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수업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교수학습 유형하고 뭐 내용 구성 유형으로 두 가지 유형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탐구학습 방법이라든지 역할극 등등이 다 여기에 속해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와요. 수업 모형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녹색책하고 파란 책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파란 책, 녹색 책이 없는 내용이 파란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이제 탐구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녹색 책이 없어요. 파란 책이 있어. 아마 그 녹색 책 만들 때 이 당시 이제 역사과 독립 분위기가 있어갖고 융합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회과 관련된 시뮬레이션하고 그 탐구학습방 뺐나 봐. 그래서 파란 책이 있는데 녹색 책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개정판 나오면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을 같이 교차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이제 그 내용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교수학습 평가죠. 네, 교수학 평가.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건 지금까지 나온 게 별로 없지만 최근에 좀 나왔으니까 서술형 평가 뭐 유의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있죠. 예, 요거는 이제 평가책을 이제 보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녹색책 내용 가지고 좀 약간 부족해. 평가책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나온 거지만 뭐 수행평가, 총괄평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 가끔씩 나오고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평가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역사교육의 교재 부분이 있어요. 교재 부분. 그래서 이 교재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꼭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많이 나온 걸 좀 보면 교과서, 요번에는 연표, 역사 지도, 지역사, 문학작품, 그 다음에 역사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있죠. 예. 그림이나 사진 자료. 요것도 이제 새롭게 편입됐어요. 예전에는 안 봤는데 일단 기초에 나왔으니까 보셔야죠. 예, 그림 사진 자료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순서대로 위계는 순서대로 가서 목적부터 해갖고 평가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독을 하고 책을 읽으실 때 요 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보면서 읽으시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거야. 네. 그래갖고 요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표를 이제 만들었고, 이 표는 제가 이제 첨부 자료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끊고 녹색체로 넘어갈게요. 일단 한번 중지시키겠습니다.